3회차 수업인데요. 또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지금 두 분 들어오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수업할 거. 한유리 엄마 오셨어요. 오늘 수업할 책, 우리 3주차 수업할 거 책은 다 보셨는지요? 아이니 엄마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 수업 마치고 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마쳤더라고요. 우리 아이 1년 동안 똑같은 책만 본다면 어떨까?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아이가 항상 이렇게 똑같은 책만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책을 계속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다른 책으로 유도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왜 책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책을 아이는 이 책이라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만났으면 좋겠는지. 우리 엄마들도 지금 책을 읽고 계시는데 나는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지금 책을 읽고 계세요? 책을 만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대면이 아니어서 말씀하시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냥 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책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마치 내가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 소속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책을 만나는 거는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뭐가 됐든 내가 책을 만나는 이유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영아기, 유아기 때 처음 아이들이 책을 만날 때 1년 동안 똑같은 책을 아이가 고집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한 권의 책이든지 뭐가 됐든 내가 애착이 형성되는 어떤 매개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게 아이가 그 책에 우리가 어른들은 책을 보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좋아서 그 책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책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만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이 아이가 이 책에 대한 어떤 애착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에게 책이라 함은 무언가를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기 위한 어떤 욕심은 저기다가 좀 버려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내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 있다면 태준이 한번 오셨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욕심은 좀 저기 까만 봉지에다가 쏙 집어넣어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저쪽에 던져두고 오시고 순수하게 아이가 이 책을 어떤 느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만났을 때 아이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만났을 때 아이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지 바쁜 엄마에게 유독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엄마가 책을 가지고 왔을 때 아니면 책을 읽어 주실 때 책을 읽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일 아이가 원하는 표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평소에 막 이렇게 밸런스 맞지 않는 내 표정들을 아이에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엄마들이 제일 아이가 원하는 표정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그 책을 읽고 싶어서 엄마에게 가져오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엄마의 그 어떤 느낌이 좋아서 책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 책 한 권을 뭐 얼마 동안 본다 안 본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책과 아이가 만났을 때 그 책이 어떤 책이 되었든지 그 책과 아이가 만났을 때 어떤 정서를 교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표현이나를 할 수 있는지 엄마가 더 집중해서 아이를 관찰하시고 그렇게 상호작용해 주시면 그 책의 효과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 이야기 주제는 3주차입니다. 하루 한 번 책 읽어주기. 읽기 싫다고 하면 패스하나요? 아니면 안 들어도 혼자 읽어주어야 하나요? 나중에 다시 시도할까요? 읽기 싫다고 하면 패스하나요? 아니면 안 들어도 아이가 책 읽기 싫다고 하면 아이가 책 읽기 싫다고 하면 오늘 그거 나올 거예요. 3B 나올 건데 바스킷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바스킷을 준비해서 내가 만약에 이 바스킷 속에 책을 너가 좋아하는 책을 넣는다면 어떤 책을 넣었으면 좋겠니? 부터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이 입장에서 그 책을 만나는 것은 뭔가 정해진 책꽂이에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에서 엄마가 원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엄마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아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 선택이 첫 번째로 책을 읽게 하는 거 아니면 책 읽기를 듣게 하는 거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책을 어디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어떻게 한다 배치하는 것부터 누가 지우찬웅 모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태준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집에 어떻게 책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태준이가 원하는 어떤 우리가 이거는 태준이를 위한 책 바스킷이야 이렇게 바구니야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에는 태준이가 원하는 책 친구들을 여기다가 넣어줘. 그리고 너가 이 책 태준이가 선택한 책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엄마가 어떻게 읽는 것을 도와줄게. 아니면 너가 읽고 싶을 때 책을 만나면 돼. 꼭 글자를 읽지 않아도 아이가 끼적끼적. 그리고 아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유아기 때는 내가 책을 선택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 엄마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5분 매일 책 읽어주기에서 우리가 꼭 책을 읽어줘야 돼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책 표지만 보고 표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58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아기는 기억합니다. 아기는 무엇을? 부모의 목소리가 출생 전부터 어떻게 된다. 아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우리 엄마들 혹시 아이가 한 명이든지 아니면 2명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회고해 보세요. 저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고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고 별로 말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었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고 정서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제가 7세 반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침에 아이들 만나서 인사하고 노래 부르고 동화책 읽어주고 수업하고 하면서 저는 되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목소리를. 그런데 우리 큰아이는 제가 또 이렇게 혼자 키우면서 많은 표정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영어를 막 한다고 아이에게 막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언어의 어떤 지능이 또래 아이보다 2년 정도가 지연됐어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교 때부터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아이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을 굉장히 잘 데리고 놀아요. 그걸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그 어휘력이라든지 언어 지능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글쓰기나 그런 것들도 주저없이 이 아이는 잘 쓰는 편이고 말하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암기력도 굉장히 조금 뛰어난 편이고 이것이 엄마의 영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를 태교 때부터 이렇게 양육하면서는 첫째 아이와 이 상황이 굉장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 하루 한 번 책 읽어주기는 어떤 힘을 발휘할까? 61페이지죠.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은 아이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매우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태준이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읽기 싫다고 패스하나요? 아니면 안 들어도 혼자 읽어주어야 하나요? 나중에 다시 시도할까요? 이 부분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은 아이와 오붓하게 보내는 일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책을 하루에 15분 책 읽어주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그치만 오히려 그 책을 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아이와 놀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면 되죠. 자,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바구니나 아니면 뭐 택배 상자도 괜찮아요. 어떤 상자 좀 단단한 상자 아니면 포장 상자 같은 걸 선택해서 이거는 뭐 누구의 책 바구니야, 책 상자야. 이렇게 아이들은 굉장히 실명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책 상자 이름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사진 하나 프린트해서 그게 딱 붙여놓고 뭐 태준이 책 상자 뭐 이렇게 놓고 아니면 누구누구 책 상자, 아이니 책 상자, 한유리 책 상자, 뭐 지후 책 상자, 찬우 책 상자, 시의 책 상자, 리의 책 상자 이렇게 딱 해두면 어떻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것이 공간이 생겼잖아요. 무슨 공간?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선택해 오면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이와 책과 소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책 읽자, 이거 읽자에 대해서 첫 단추를 딱 잠글 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로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죠. 어떤 책을 얼만큼 어떻게 읽어주어야 되나요에서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아이와 얼마나 오붓하게 이 책과 만나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더 선행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5페이지에 교과서만으로는 어휘력의 격차를 줄일 수 없다. 제가 오늘 신문 이야기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이를 이 사각형 네모 교과서 속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문제 푸는 시험지 속에 집어넣으셔도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아이와 책에서 만나는 언어를, 강민이 엄마 오셨어요.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제가 여기 보면 표에 지난주에도 이거 보여드렸어요. 자, 앞으로 교육은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학생 주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주기의 시작은 아이가 먼저 선택하는 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엄마들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책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그 책 상자나 책 바구니가 순환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바구니 속에, 그 상자 속에 주체적으로 아이가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만나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주면 좋을까요? 아이와 약속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 누구의 책 상자, 책 바구니는 새로운 책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느낄 때 어떻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잘 만나서 지내면 되겠구나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그게 바구니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쭉 끄집어내서 오, 이거는 왜 선택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넌지시 뭐 곰 3마리며 곰 3마리 왜 3마리일까? 한 마리는 누구지? 한 마리는 누구지? 아이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정말 너가 선택한 게 엄마는 너무 궁금해 라는 느낌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나의 어떤 삶과 생활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 과정 속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 지금 예시어를 해 두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초등신문놀이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공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지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때 아이들이 공사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찾았고 지붕이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이거를 선생님 삶과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질문을 했냐면은 내가 나의 집을 공사할 거야. 그러면 어떤 재료로 너는 너의 집을 공사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떤 친구는 벽돌로 공사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강철로 공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집이라 하면 이 뼈대가 있고 지붕은 다른 재료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거의 다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랬더니 지붕은 그러면 어떤 재료로 공사하고 싶니? 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똑같이 집을 지을 재료를 똑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강철을 했던 친구는 강철로 지붕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벽돌을 선택했던 친구는 벽돌로 지붕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붕이라는 단어와 공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 아이들의 삶과 연계시킬 수 있지? 바로 그런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한다, 질문을 해주는 거죠. 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격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엄마들은 만약에 격려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이거를, 단어에 대한 이해를 시킬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삶과 연계의 관점으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려 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빨리 마치는 친구가 있고 아직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선생님 저 아직 다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 너는 할 수 있어. 자, 이런 말을 해주죠. 그러면 제가 다시 거꾸로 물어봐요, 아이에게. 선생님이 괜찮아,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전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니? 그랬더니
한 친구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 친구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친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 아이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격려라고 그래. 그러면 너는 누구는 격려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라고? 고마운 느낌이야. 누구는 격려를 받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야. 누구는 격려를 받았을 때 감사한 느낌이야. 그렇구나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책을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의 역할은 이것을 아이의 어떤 관점과 아이의 삶과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삶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아이와 오붓하게 뭐 할까 상호작용할까의 관점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교과서만으로는 어휘력의 격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넘어가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75페이지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1대1 책 읽어주기는 집중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랬죠. 아이의 집중력을 길러주는 최선의 방법은 아이와 1대1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를 묶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임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별적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거, 책을 어떻게 선택하는 걸 누가 한다? 아이가 스스로 한다가 그 전에 선행되고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책 읽기와 대화, 놀이 등 어른과 아이가 1대1로 함께하는 시간은 책, 강아지, 꽃, 물 등의 다양한 개념을 가르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이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기가 쉬워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이는 그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자, 아이가 책을 읽자 했을 때 주의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나와 별개고 나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과 어떤 것과 아이가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겠는지 아이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분, 공사, 격려 이걸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과 줌으로 수업하면서 이 아이의 관점에서 삶과 연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이의 관점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선생님에게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뭘 얻었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누가 선생님이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공사할 것인지 궁금하대. 그랬더니 내가 신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화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이 단어를 가지고 아이와 이야기하고 확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어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신문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읽기를 도와주는 3B 키트. 자, 첫 번째 중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 바구니. 그래서 여기는 책 바구니이기도 하고요. 책 상자, 우리 되돌림 놀이감 상자처럼 우리 요즘에 뭐 물건 같은 거 포장했을 때 예쁜 상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바구니 사지 마세요. 이런 것도 되돌림 상자 해서 택배 상자를 어떻게 한다. 거기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그걸 가지고 색종이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우리 포장지로 가지고 이렇게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 사진 하나 그게 붙여주고 아이 책상자 이름표 딱 하나 만들어 줘도 멋진 아이의 책상자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실정을 잘 나요. 그래서 이게 좀 낡았다 싶으면 뭐 2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거 책상자 만드는 것도 이벤트로 우리 집의 놀이 문화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책상자에 내가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넣었다. 정말 재밌겠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대 램프는 자기 전에 책 읽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책 읽어주고 재우자. 물론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쁜 침대 램프,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 램프나 이런 거 램프를 이렇게 사면 우리 누구누구 친구 만나러 갈까? 누구누구 친구랑 함께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뭐 한다? 우리 책 친구도 만나보자. 그래서 아이들은 사물을 어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자, 보세요. 책 보자. 지금 책 읽고 자자. 이런 느낌이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뭐 수면 램프나 아니면 그 침대 램프 이런 거 하나 준비해서 그런 거 준비할 때도 색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뭔가 캐릭터가 있는 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램프를 사서 내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를 붙여놔도 되고, 뭐가 됐든 누구누구 친구 만나러 가자. 누구누구 친구가 우리 누구가 잠잘 때 책 읽어주고 싶어서 책을 읽을 때 빛을 밝혀줄 거야. 자, 하면서, 그리고 우리 책 친구, 오늘은 너가 어떤 책 친구를 자기 전에 만났으면 좋을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왜냐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지금 아이가 계속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나는 거예요? 책 친구를 엄마가 만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램프를 만나는 것도 누가 만나는 거예요? 아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 바구니나 책 상자도 누가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뭐 한다? 재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오늘 수업 정말 중요해요. 아이가 주체가 되어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어주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없다.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가정에서 청소년에게 책을 읽어주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책 읽기와 관련해 굳이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교육적 측면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무슨 과목 수업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책 이꼬르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 이꼬르 나의 삶의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엄마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되게 갈망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아졌을 때 어때요? 내가 책을 지식으로 읽으라 하면 읽고 싶겠어요? 막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라 하면 읽고 싶겠어요? 그치만 책은 나를 위로해주는 나의 친구야 라는 느낌으로 이 책을 만나면 어때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책은 그 아이의 친구라는 어떤 느낌으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 나를 위로해주는 거, 어떤 책을 만나면 오늘 나의 이 기분을 좀 위로해줄까? 어떤 책을 만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백지 상태인 나의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줄까? 이런 관점으로 내가 책을 계속 만나다 보면 책이 내 삶에 뭐가 돼 있다? 친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책을 막 공부해야 되는 관점으로 읽었더라면 책을 싫어했겠죠. 그치만 되게 힘들 때, 마음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뭐든지 다 힘들 때
내 마음을 이렇게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게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이 제 삶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자꾸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새로운 친구는 누가 와 있을까? 그리고 저 친구는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런 어떤 궁금함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들도 책을 그렇게 만나셔야지만 평생 나와 어떻게 될 수 있다?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책이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내 친구, 항상 옆에 두고 싶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 앉아서 책 읽혀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책 읽고 감동했던 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 아이에게 이 책의 이 구절을 들려주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될 텐데, 이런 느낌으로 책 읽어주기에 늦은 나이가 없다 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책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요 어떤 순서로 읽어주어야 하나 4주차 편 준비하고요. 오늘은 오늘 이번 주 신문 이야기, 메타버스가 뭐예요?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메타버스 한번 살짝 이야기 드렸어요. 혹시 메타버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 저 메타버스 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저희한테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언제 만났어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그때는 스마트폰이 당장 나에게 필요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2020년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나의 어떤 하나의 신체 영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이고 우리 엄마 아빠 함께 만날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가상 공간이죠. 혹시 아이들이 성장한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아이들 혹시 하는 거 보셨어요? 그것은 가상 공간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뭔가 친구들을 만나서 게임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게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지금 대학교가 학교를 못 가고 강의를 온라인으로 거의 다 듣고 축제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대학 축제 강의도, 자 여기 보세요. 대학 축제 강의도 캠퍼스 파고든 메타버스 돼 있잖아요. 축제도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강의도 메타버스 세계에 입장해서 강의실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뭐 한다? 강의를 듣고 여기에서 서로 수다도 떨고 막 또 축제도 여기서 개최를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 메타버스 세계에서 뭐 하기 시작했다?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그런 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신문 기사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들을 이렇게 다 수집해 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뭐 아바타, 혹시 우리 엄마들 싸이월드 세대는 아니시죠? 저는 싸이월드 세대인데 싸이월드에서 우리가 도토리 만들고 거기에서 막 음악도 듣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이런 걸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도 이렇게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하고요. 놀러도 가고요. 저도 벚꽃 구경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음식도 핸드폰으로 주문하잖아요.
그리고 뭐 물건도 요즘에 택배 온라인으로 다 쇼핑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2007년도에 나왔던 스마트폰이 2020년대에 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이 스마트폰 속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보다 더 넓은 메타버스,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 세상, 거기에서 이제는 문화 공간도 생기고, 뭔가 여가 공간도 생기고, 쇼핑 공간도 생기고,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캐릭터에 예쁜 옷을 입혀서 만나는 거예요. 저도 메타버스에 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 안경도 이 안경 같은 걸 이렇게 딱 씌우고, 그리고 머리 모양, 그리고 옷도 신발도 스니커즈, 흰색 스니커즈 청바지 이렇게 입혀놓고 그 친구를 데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제페토에서 만난 어떤 친구는 저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가는 공간에 저 허락 없이 그냥 데리고 가서 영상도 같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엄마들이 메타버스 뭐다 하면 좀 관심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라는 공간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 세상을 아마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축제, 대학 강의도 어디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아이들과 함께 같은 세상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반드시 즉시 교육, 즉시 공부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 교육 내용들 계속 전해드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는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눈도 열어놓고 귀도 열어놓고 마음도 열어두고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정말 유익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 4주차 수업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